안녕하세요. 르네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창조적 사유법 왜 공부해야 되나에 관련된 콘텐츠를 찍게 됐어요. 우리가 영화과 준비를 하는데 왜 창조적 사유법을 공부해야 되는가? 방송 영상과 준비를 하는데 왜 창조적 사유법을 공부해야 되는가? 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글을 쓸 때 남달라야 된다. 피칭할 때 남달라야 된다. 포트폴리오가 남달라야 된다. 논술, 스토리, 면접 모두 남달라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런데요, 과연 창의적인 표현, 창조성, 차별화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정답은 여러분도 알고 있죠. 뭐냐면은 남들과 다른 사고. 자,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1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10명밖에 뽑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990명은 탈락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명에 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990명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990명과 겹치지 않는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화과를 지원해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영화과에 관심 있다고 하겠죠? 감독 되고 싶다고 하겠죠? 좋아하는 영화 목록 잘 읽겠죠? 거기까지는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1000명 중에서도 내가 10명에 들려면은 남들이 하는 대답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 남들과 차별화되는 플러스 알파 무언가가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캐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창조적 사유법 공부가 필수라는 거예요. 먼저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이 영화 본 적 있나요? 이 장면 유명하죠? 트루먼 쇼의 한 장면인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게 어때요? 어떤 경기인지 기억나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지점을 맞닿으면서 현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아래서 깨어나는 트루먼의 그 엔딩 장면의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한 장면인데요. 창조라는 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계단식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절대로 쉽게 얻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가치가 떨어져요. 계단식으로 밟고 올라갔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정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들과 다르기 위한 그 길이 과연 쉬울까요? 어렵죠. 훈련을 해야 돼요. 계단식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뇌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 뇌 훈련이 되면은 어느 순간 이 창조적인 활동과 도구들을 활용해서 스스로 창조하는 능력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난 평상시에 아이디어가 넘쳐요. 어떤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바로바로 생각이 나고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미 잠재적으로 이런 창조적인 단계들을 거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생각이 좀 느리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저는 생각이 좀 포멀하대요. FM하대요. 1차원적이래요. 라는 평가를 받은 학생들은 다르기 위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않다. 뭔가 머리가 좀 떨어진다. IQ가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인내와 연습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의 창조성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기 위한 관문은요, 이 창조의 길을 뛰어넘고 꾸준해야지만 또 예술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창조를 위한 단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고자 12단계 사유법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몇 단계요? 12단계. 네. 지금 기초 단계 예를 들면 예비반이다? 그러니까 고2
이하다 라고 할 경우에는 우선은 기초적으로 12단계 창조적 사유법 커리큘럼을 반드시 듣기를 바랍니다. 1단계부터 12단계 여기 띄워주세요. 띵! 네, 보시면 1단계 기하학, 점선면, 원사각형, 삼각형을 이용한 드로잉과 그것에 대한 해석과 표현 그리고 글쓰기 창조법. 2단계 사물과 배경을 단순화 혹은 입체화를 한다.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감상을 하고 그들의 사유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를 적용시켜서 새로운 창조를 표현하는 걸 연습할 거예요. 3단계 유화적인 그림 혹은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 명작의 그림들을 참조해서 이들의 어떤 상징성을 이해를 하고 이 상징성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글을 쓰고 또 반대로 영화를 분석하는 연습들을 할 예정입니다. 4단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인물, 사물, 배경 드로잉. 전 영화과 준비하는데요. 저 방송 영상과 준비하는데 웬 그림을 그려요? 자, 디렉터스 노트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명한 감독 봉준호 있죠. 봉준호 감독이라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에르모 델 토로 파네미로 감독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수집가이자 엄청난 기록가들이자 관찰자이자 표현가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드로잉북에 자기의 스토리보드를요 그리기도 하고요. 또 캐릭터에 대한 연구를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확신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5단계 공간 구성, 원근감, 방향감, 속도감, 색채, 음향, 오감 등을 표현을 한다. 즉, 이 오감을 내가 시각화시킨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 중에 향수란 영화 있죠. 영화 꼭 보세요. 향수란 영화를 보면요. 그 후각에 대한 표현들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것처럼 나의 오감을 시각화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시각적인 거를 내가 오감화를 시킬 수 있을까? 텍스트화 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6단계 갈게요. 그런 오감을 활용해서 우리가 세트 디자이너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저는 무대미술과 전공을 할 거 아닌데요. 왜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어떤 세트라고 했을 때 영화적으로 만약에 스타워즈 시리즈의 감독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없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별들의 전쟁, 외계인, 어떤 우주선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각화시켜야 되죠. 아이디어가 있어야겠죠. 조사가 있어야겠죠. 표현하는 방법의 툴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연습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배경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창조되고 이 안에서 어떤 스토리들을 연습할 수 있을지, 플롯이라던가 어떤 씬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창조 연습을 합니다. 7단계 다양한 영상,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스토리보드를 상상하여 창조적 스토리 구성, 영상, 음향, 오감 등. 즉 우리가 스토리보드에 대한 이해, 음향에 대한 이해, 촬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스토리보드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의 어떤 예를 들면은 장면 2개가 있고 마지막 장면을 내가 시각화시키고 스토리를 결말을 짓는다거나 가운데를 지어본다거나 이런 퍼즐식 연습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각, 청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또 피칭하는 연습까지 할 겁니다. 8단계 갈게요. 8. 구성된 스토리 기초로 스토리보드 제작 혹은 드로잉. 자, 여러분들이 직접 스토리보드를 이제 구성할 줄 알아야 되는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촬영 감독이 되든 음향 감독이 되든 감독이 되든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가 되든 어떤 분야가 되든 간에 자기만의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바라볼 줄 알고 혹은 소통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천지 차이다. 9단계 구성된 스토리를 기초로 다양한 재료 및 소재를 이용한 융합예술 구현. 자, 이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자, 글쓰기에서 벗어날게요. 목탄, 연필, 아크릴, 파스텔, 크레파스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활용할 거예요. 영화 찍어도요? 네. 광고 찍어도요? 네. 드라마 찍어도요? 네. 시각화시킬 수 있는 도구와 재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때의 느낌도 내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장면의 느낌을 내가 어떤 스토리와 연관지어서 표현할 수 있을지 연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스토리와 연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시각화적인 훈련이 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10단계 자신만의 창의력 확정하여 포트폴리오 준비. 자, 이제 우리가 음량, 촬영, 시각화시키는 방법, 스토리보드, 창조하는 방법들에 대한 소스를 연습해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죠. 네, 영상을 찍어서요, 특히 고2 이전의 모든 친구들은요, 영상 찍어서 영화제라던가 이런 공모전에 수상을 하면요, 한예종 영화과 특별전형 영상 특기자 전형에 분명히 지원할 수가 있어요. 기회 놓치지 말아야겠죠? 11단계 창조력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완성. 자, 크리틱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스토리보드 완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영상 포트폴리오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요, 반드시 촬영해 봐야 된다는 거. 촬영도 해보지 않고 영화과 지원한다? 말이 안 돼요. 뭔가를 만들어보지도 않고 방송 영상과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현하고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들 유학 같은 경우에는요, 영상학과지만 이런 영상 스토리보드나 아니면 시각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자료들 모아서 내는 걸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런 부분들 꼭 챙겨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12단계 포트폴리오 크리틱과 작품 세계관 확장. 자, 이 부분은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을 거예요. 영화 전공은 영화 전공만? 아니요. 영화 전공은요, 미학 혹은 또 평론가뿐만 아니라 어떤 오히려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 혹은 반대로 미술하는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연계를 지어서 다양한 시각적인 평가를 받을 거예요. 물론 영화를 전공하는 감독님들의 평가도 받을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습이 되고요. 훈련을 하고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창조성을 발휘해서 여러분들 꼭 한국을 빛내는 멋진 작가들, 감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